걸음이 느려지고 글씨가 점점 작아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닌 파킨슨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과의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은 노인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사람도 걸릴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파킨슨병은 평균 60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지만 30, 40대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젊은 발병 파킨슨병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환자에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발병 연령이나 가족력,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전자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젊은 환자는 특정 유전자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몸이 느려지거나 뻣뻣해지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 떨리면 혹시 파킨슨병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다행히 손이 떨린다고 해서 모두 파킨슨병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흔한 원인은 본태성 떨림입니다. 컵을 들거나 글씨를 쓰는 등 손을 사용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매우 흔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이 떨린다고 해서 모두 MRI나 여러 검사를 받을 필요도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과 진료를 통해 어떤 종류의 떨림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태성 떨림의 경우 떨림이 가볍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나 글쓰기, 직장생활 등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과 진료를 받으면 거의 항상 걸어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걸음걸이를 보는 것은 신경학적 진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는 팔이 잘 흔들리지 않거나 보폭이 작아지고 방향을 바꿀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신경계 질환은 또 다른 특징적인 보행 양상을 보입니다. 신경과 의사에게는 환자가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상 검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료실을 몇 걸음 걷는 모습만으로도 진단에 중요한 단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떨림이나 파킨슨병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증상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손이 떤다고 모두 파킨슨병은 아니고 반대로 파킨슨병 환자 모두가 손 떨림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많은 이상운동 질환이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손 떨림이 계속되거나 몸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등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첫 걸음이며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그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질환입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나 몸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